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호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